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식사요법 지난번에 뒤쪽에 조금 마무리 못했던 부분 같이 볼게요. 소화기계 질환 이었었고요. 이제 맨 처음에 구강, 그 다음에 위, 식도, 그 다음에 위, 장으로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부분은 25페이지 염증성 장질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장의 질환이 있는데 인플라메토리 염증이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장, 대장에 염증이 있어서 설사,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요. 궤양성 대장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에서처럼 궤양성 대장염 그랬으니까 얘는 말 그대로 대장에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환이 크론병이에요. 크론병이라는 건데 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중요 포인트가 얘는 대장에만 생긴다면 얘는 소화기관 어디에나 전체 다 생겨요. 전체 다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생기는 부분이 바로 십이지장 공장 회장 부위에 생겨요. 그리고 얘는 생기면은 그냥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에 주로 이제 생기는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아래 조직까지 파고 들어가서 더 심각하게 질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장에 있어서 이쪽 부위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론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자꾸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원래 소장의 길이가 6 내지 7m 정도가 되는데 이 크론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라내다 보니까 2m, 3m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소화흡수가 안 되니까 계속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계속 체중이 줄어들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일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먹어요. 영양소 섭취가 감소하게 되고요. 흡수가 되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영양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미량 영양소의 손실, 누공,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손실되는 것들도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약물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소화흡수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 몸은 이제 심하면은 폐혈증, 혈액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 몸에서는 이거를 반응하기 위해서 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나는 거예요. 발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에서처럼 대장에만 발생을 하게 되고 염증 궤양이 표면에 주로 생겨요. 그래서 설사, 복통, 고열, 그 다음에 소화흡수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 대장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론병은 중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소화기관 어디에나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얘는 좀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부통증, 메스꺼움, 고열 비슷하긴 하는데 더 심각하게 협착, 폐쇄, 고름, 농양이 고름이에요. 고름. 얘도 마찬가지로 대장에서 생기면 대장암까지 가더라. 자, 두 가지 이름으로 구별하시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식사요법을 해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영양 상태 증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점막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염증 부위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초기에 열이 있어 라고 할 때는 절식으로 했다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질환들은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무자극성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자극성 식이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섬유소, 자극할 수 있는 불용성 섬유소 자체는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래도 설사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 설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방 음식도 좀 제한을 해줘요. 초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뭐 설사 있거나 장염이 있을 때 우유 유제품류는 좀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유에 해당이 되는 유제품류 이러한 것들도 초기에는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에는 무자극성 식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섬유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섬유 소식을 하거나 저잔사식을 해서 최대한 장에 자극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자극. 무자극의 의미에서는
바로 섬유소도 줄여주고 저섬유 저잔사 지방도 좀 줄여주고 우유 유제품으로 인한 자극도 좀 줄여주자 이런 거예요. 자극을 줄여주자 이게 포인트. 자, 지방변 형태의 설사가 있으면 지방도 제한하고 소화흡수 잘 될 수 있는 MCT 오일 또 물기름